돈은 남아 있었는데 삶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늘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통장 잔고 연금 액수 집값 그리고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다는 계산하지만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사실은 돈이 남아 있어도 삶은 얼마든지 먼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해는 떴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으며 출근 시간에 소음만 사라졌을 뿐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안에서 할 일이 사라진 한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성 김 씨는 은퇴 첫 해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싫어도 하루가 쪼개졌고 일정이 밀려들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통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쉼은 방향이 있을 때만 쉼이었고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곧 공허로 변했습니다. 그는 운동도 여행도 조금씩 해보려 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고 정해진 약속이 없으니 하루를 미뤄도 괜찮다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날들이 쌓이면서 그는 가장 먼저 관계를 놓쳤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전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연이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요 도는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떠났고 사람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색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사는 여성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했고 그녀 역시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저축과 배우자의 연금이 있었기에 생활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시간보다 역할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으며 회의실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집 안에서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고 의견을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스스로가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은 줄지 않았지만 자존감은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 중 하나는 일을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과 역할을 모두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쓸모없다고 느끼는 상태가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하루를 설계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하루를 비워두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결국 그 빈자리를 불안이 채운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이 어제와 왜 다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규칙 없는 생활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빨리 흔들립니다. 은퇴자들 중 많은 이들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그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흐트러진 일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후회한 것은 돈을 지키는 데만 집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쓰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의미를 잃습니다. 이 씨는 여행을 미뤘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아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늘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끼느라 지나친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기억은 남지 않았고 삶의 장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조금 더 써도 괜찮았을 텐데 가장 좋은 나이에 가장 조심스럽게 살았다고요. 은퇴 후의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연료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혼자 견디겠다고 선택한 고립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던 세대는 은퇴 후 더 깊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 우울함을 느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였고 어느 날 이유 없는 분노와 무기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으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후회는 삶의 의미를 미뤄둔 선택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 은퇴하면 찾겠다는 말, 은퇴하면 시작하겠다는 말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선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부터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그 질문이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이 씨는 이제야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작은 강의에 참여하며 다시 자신을 소개할 말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동안 삶을 비워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요.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한 선택들은 하나같이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놓친 선택, 역할을 내려놓은 선택, 하루를 비워둔 선택, 삶을 미뤄둔 선택, 그리고 혼자 견디겠다고 버틴 선택. 돈은 남아 있었지만 삶은 그렇게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먼저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돈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연금이 충분한지,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시간을 따라가 보면 삶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은 대부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닌 하루의 무게였고, 소득이 아닌 역할의 상실이었으며, 자산 배분이 아니라 관계의 소멸이었습니다. 은퇴는 경제 이벤트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일을 내려놓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월급만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던 리듬과 사회적 위치와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겪는 혼란은 자유 때문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하루가 의미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시간이 많아졌으니 언젠가 생각해 보겠다는 미움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쉼이 아니라 공백으로 변합니다. 공백은 곧 불안으로 채워지고 불안은 사람을 집 안에 가두며 고립은 관계를 끊어냅니다. 은퇴자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돈은 있는데 나갈 이유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삶의 무대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는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은 반드시 직업일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일 수 있고 배움의 자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누는 작은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호출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소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퇴 이후의 소비를 위험으로만 인식하면 삶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경험과 관계를 위한 지출까지 죄책감으로 포장될 때 은퇴자는 스스로를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노후의 소비는 젊을 때의 소비와 다릅니다. 과시가 아니라 유지이고 낭비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쓰지 않아서 지킨 돈은 시간이 지나면 목적을 잃고 목적 없는 돈은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들 중 상당수는 생활 리듬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정해진 일정 없이 늦잠과 무기력이 반복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 속에서 유지됩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같은 시간에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단순한 반복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은퇴 세대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말없이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감정의 변화, 관계의 단절, 정체성의 혼란은 공유될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던 불안은 말하는 순간 방향을 찾습니다. 은퇴는 나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강함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그 변화는 고통이 됩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준비의 깊이입니다. 언제 그만둘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일찍 던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전환으로 받아들이면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돈을 모으는 시간만큼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를 이름을 남겨두는 것, 하루의 틀을 만드는 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써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 이 모든 선택은 은퇴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은퇴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삶이 끝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은퇴는 조용히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